고독 속에서 만나는 진실한 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진실하다. 이 문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어쩌면 약간의 쓸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묘한 안도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 담긴 역설적 진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24시간 세상과 이어주고 SNS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좋아요의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댓글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타인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에 맞춰진 가면인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 우리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으로,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으로, 가족 앞에서는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들 때 발생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부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점차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그 무게에 짓눌려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고독, 두려움의 대상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동일시되고 외로움은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텅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SNS를 스크롤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고독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한 물리적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대면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인상을 관리하거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날 것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 두려움, 상처를 직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진실한 자아와의 대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타인 앞에서는 쉽게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확실성이나 혼란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고 약함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진정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누군가의 조언이나 격려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가 아니었나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면의 풍경을 가꾸는 시간.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고 분노하고 타인의 성공을 보고 초조해하고 비교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외부 자극들은 우리의 내면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러한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반복되는 생각의 고리를 발견하고 무의식적인 습관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면의 풍경을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외부의 성공 지표가 아닌 내면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홀로있음의 상태이며 그 안에는 평화와 충만함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타인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충만함을 가지고 관계에 임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창조성의 원천으로서의 고독.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은 모두 고독을 필요로 했습니다. 뉴턴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베토벤은 고독 속에서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고독을 사랑했으며 그의 철학적 통찰은 이 고독의 시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왜 고독이 창조성의 원천이 될까요? 그것은 고독 속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의 창작품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고독은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만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기 성찰의 깊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실함은 단순한 정직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기능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회피해왔던 질문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선한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자아상에 도전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움으로써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고독 속에서 자신과 진실하게 대면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 찾기. 현대 사회는 고독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접속되어 있고, 언제나 생산적이어야 하고,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은 시간 낭비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효율성의 논리에 사로잡혀 고독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고독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모든 알림을 끄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은 이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호흡 소리를, 내면의 목소리를,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자유.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혼자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조정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두려움 없이, 비판의 걱정 없이 우리는 순수하게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경험은 해방적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또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고독. 역설적이게도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타인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타인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의 약점에도 더 관대합니다.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한 사람은 타인의 복잡성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존중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고독을 통해 충전된 사람은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고 내면이 평화롭기 때문에 조용한 지지와 위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고독 속에서 찾는 생의 의미.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성공, 인정, 사랑,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타인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고독은 이 탐색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색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독의 실천 일상 속 작은 의식들. 고독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10분, 잠들기 전 일기를 쓰는 시간, 주말 오후 혼자 산책하는 1시간. 이 모든 것이 고독의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러한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하면 되니까. 하지만 자신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고독의 실천은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포함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SNS에서 벗어나고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중독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조용해졌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지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것,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상처와 화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고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진실함의 회복.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진실하다는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독 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자신을 만나라고 초대합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실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도 더 진실해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할 때 우리는 타인과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하고, 더 완벽해지라고.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독, 삶의 예술. 결국 고독을 즐기는 것은 삶의 예술입니다. 그것은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고독의 예술에 능숙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이상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가장 흥미로운 대화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외부의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진실하게 살고 내면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당신 자신에게 고독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마음의 안식처. 고독은 우리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우리는 이 안식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판단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여기서 다시 나침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처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돌보는 것만큼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컵이 채워져 있을 때만 타인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진실하다. 이것은 고독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세상과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고독의 선물을 주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과 함께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그 너머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평화이고 진실이고 자유입니다.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